내년 5월 우리나라와 아시아 각국 영재들이 창의력을 겨루는 아시아 창의력 올림피아드 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창의력 올림피아드는 주어진 과제를 팀원들과 협동하면서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인재를 키우는 목적을 갖고 있는 대회인데요. 대회 내용과 또 참가 방법 등에 대해 한국학교발명협회 양선환 부회장님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죠 제1회 아시아 창의력 올림피아드 대회가 열렸는데요. 네. 먼저 이 아시아 창의력 올림피아드가 어떤 대회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방금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창의력 올림피아드는 우리 한국을 포함해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함께 창의적인 문제 해결력을 가지고 함께 축제를 여는 그런 장입니다. 네. 작년에는 본선에 약 250팀이 출전해서 약 1000여 명 팀들이 참가하였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생활 주변의 재활용품을 많이 이용해서 다양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문제를 혼자보다는 팀과 함께 하려는 그 노력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협동력은 미래 사회에서 꼭 필요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협력의 관점에서 발전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작년에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도전과제 A, B, C, D 전반에 걸쳐서 상위권에 입상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아시아 국가 학생들의 창의력을 겨루는 대회이자 또 축제라고 할 수가 그렇죠. 있겠네요. 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전 과제 5개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도전 과제에 대해서 좀 각각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도전 과제는 유치원을 포함해서 총 6개가 있는데요. 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그리고 초등학생까지 포함해서 어떤 수준이었든지 학생들이 참가할 수가 있는데요. 도전과제 A는 기계공학 분야이고 B는 과학 분야, C는 예술 분야, D는 즉흥 공연 분야, 마지막으로 도전과제 E는 구조공학 분야로서 구조물을 제작해서 발표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면 도전과제 A는 상자 안에 올해 제시된 문제가 보이지 않는 물체를 찾아서 이동시키라는 과제입니다. 팀에서 제작해야 할 것은 대상 물체 10개와 이것을 넣어서 보관 상자에 넣어서 16개 중에서 10개의 대상 물체를 넣고 출발 구역에 놓으면은 그 이동 장치를 팀에서 제작한 걸 가지고 그것을 대상 물체를 탐색하고 꺼내고 그래서 이것을 종료선 너머까지 이동시키는 그 과제입니다. 네. 도전 과제 B는 과학 분야인데요.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아라 라는 과제입니다. 이 과제는 실제 우리 생활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극한 환경을 하나 찾아서 극한 환경에 살아남기 위해서 팀에서 기계나 장비 그리고 도구를 제작해서 공연으로 발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도전 과제 C는 예술 분야인데요. 팀원들이 살아있는 만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외국에 그린 예술 작품을 팀에서 하나 선택해서 시각적 특징을 기초로 해서 공연으로 발표하는 것인데요. 이 분야는 세 개의 패널이라고 하는 것을 제작하는데 이 패널은 공연 과정에서 어느 한 순간에 동작을 정지하고 그리고 침묵을 유지하면서 그 순간에 만화 형태로 공연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그 패널은 3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문자, 글자, 그리고 기호, 숫자 등으로 된 그 텍스트 패널 그리고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하는 패널 이렇게 2개를 포함해서 총 3개로 스토리를 만들어서 발표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도전과제 D는 즉흥 공연 분야인데요. 과거인과 현대인이 함께 대소동에 대처하라라는 주제입니다. 네, 재밌네요. 네, 그렇죠. 이 대회 참가 요소가 있는데요. 4개 참가 요소에 여기는 주어지는데 첫 번째로 과거인은 기원전부터 1979년도까지 시대를 12개로 나누어서 그중에 2개를 선택해서 그 시대를 대표하는 역사적인 인물을 등장인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대소동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그 섬이 가라앉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끼고 있던 안경이 태풍에서 사라졌다. 이 두 개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것을 네. 대소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즉흥 분장을 하는 요소인데요. 즉흥 분장은 동물 또는 괴물을 이용해서 현장에서 직접 즉흥 분장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인을 등장시켜야 되는데요. 현재인은 1980년대 이후로 현재까지 현재 실제 존재하고 있는 그런 인물을 등장인물로 출연시켜서 이 네 가지 요소를 스토리로 융합시켜서 결부시켜서 네. 공연으로 발표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고난도군요. 아, 이게 좀 어렵습니다. 네. 도전과제 2는 구조공학인데요. 주제가 장력을 견디는 구조물을 만들어놔입니다. 구조물을 만들 재료는 접착제, 천연 나무, 그리고 낚시줄만을 이용해서 제작하는데요. 그 무게가 제한이 있어요. 초등 참가팀은 120g 이내, 그다음에 중학생은 80g, 고등학생은 40g, 그리고 대학생은 20g 이내로 제작하게 되고요. 구조물의 높이는 19.1cm에서부터 22.9cm 이내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도전과제 이 분야에 대해서 올해 좀 달라진 것이 하나 있는데요. 네. 이 도전과제 이 분야에서 작년까지는 피라미드 테스트기라는 게 없었는데 올해 새로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 피라미드 테스트 기판이라는 것을 테스트기 위에 올려놓고 그 위에 구조물을 놓고 중량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전과제 2에 도전하는 그 참가팀은 이 점에 유의하고 이 피라미드 테스트기는 미국 본부에서 창의력 본부에서 10월 말에 한국에 보내주면 우리 한국발명협회에서 도전과제 2 참가팀에게 배부할 예정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10월 12일 날 다음 달 수도공구에서 설명회를 갖습니다. 그때 자세한 내용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2일, 다음 달 10월 12일에 서울 수도공고에서 설명회를 개최하는군요. 관심 있는 네, 네. 학생과 학부모들 또 네. 선생님들까지 좀 예. 참여를 해주시면 네.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해주신 도전 과제 중에 네. 참가하는 학생들은 선택을 해서 과제를 수행하는 건가요? 그렇죠. 참가팀에서 도전과 하나씩을 선택해서 예. 거기에 참가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뭐 과학부터 예술까지 정말 분야도 다양하고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참여를 한다면 어떤 부분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네.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방금 말씀해주신 게 이제 본선 대회의 과제인 거죠? 네, 본선대회죠. 네, 본선 대회 전에 또 도전 과제 설명회뿐 아니라 뭐 네. 서류 제출, 서류 심사 등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예.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또 본선대회 참가하기 전에 네. 먼저 예선대회를 갔는데 예선대회 때 참가할 서류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도전과제 참가팀 명단입니다. 그것을 제출해야 되고요. 나머지 세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도전과제 참가할 때 그 팀 도전과제의 설명서, 하나는 자율수행 선서문, 나머지 하나는 비용 명세서, 이 세 가지를 제출하는데요. 네. 이 세 가지 양식은 도전과제가 지금 현재 한국학교발명협회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는데 그 문제 뒷부분에 양식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 내년 2월에 이제 본선 대회가 진행이 되는 건데 그 네. 전부터 좀 준비할 학생들은 좀 차근차근 생각도 하고 준비를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선 좀 준비해야 할 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렇죠. 먼저 우리 팀에서 준비해야 될 게 뭐냐면은 맨 먼저 해야 될 것이 학생들이 이 참가팀은 도전과제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네. 5명에서부터 7명까지 팀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먼저 팀을 구성해야 됩니다. 팀을 구성한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과제는 장기적으로 약 5개월 내지 6개월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팀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팀원들이 계획 일정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네. 세 번째로는 팀에서 팀원이 구성된 다음에는 이 역할 분담을 해야 됩니다. 그 역할 분담은 팀장, 재료 담당, 공연 담당, 시간 기록 등이 있는데 이런 역할을 부여해서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하고 이 역할을 주기적으로 돌려가면서 역할을 함으로써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네. 5명에서 7명까지 한 팀이 될 수가 있고 무려 예. 반년 가까이 과제가 또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좀 팀워크가 잘 맞는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는 게 중요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시상 및 입상자 특선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네. 심사 방법, 시상 계획이나 뭐 예. 또 시상 내용과 특전에 대해서 네, 소개를 좀 제가 해주시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창일 올림피아드 평가 방법은 우리 각 도전 과제별로 심사단들이 5명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2명은 문제 해결 과정을 전체적으로 얼마나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는가를 전체성을 보는 심사위원이 있고요. 나머지 3명은 문제 해결 과정을 구체적이고 이 세부적으로 해결하는가를 관점 보게 됩니다. 평가 관점은 먼저 도전 과제를 창의적으로 독창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는가를 봅니다. 두 번째는 협동력입니다. 팀원 간의 부족한 점을 서로 보완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을 평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전과제 설명서에서 요구하는 그 관점에 대해서 깊이 있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시상 계획은 저희들이 금상, 은상, 동상 그리고 장려상이 있는데 각 도전 과제별로 금상에게는 장관상이 주어지고 은상은 한국교원대학교 총장상, 특허청장상 등 창의력과 발명교육과 관련된 교원장상이 주어지고 부상으로 트로피가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특히 본선대회에서 금상과 은상을 받은 팀에 대해서는 내년 5월 미국 테네시 주립대학에서 열리는 세계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지는데요. 네. 참가하는 그 결정 여부는 팀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특전도 아주 훌륭한 것들이 많이 또 준비되어 있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굉장히 학생들이 창의력과 협동심을 키우는데 아주 큰 또 성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렇습니다. 대회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까지 아시아 창의력 올림피아드에 대해서 한국학교발명협회 양선환 부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